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게 됐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런 문제가 이 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권과 상관없이 이런 일은 꽤 있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현재의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2005년 7월이니까요. 예. 자, 그 이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자,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7명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9명이 임명이 강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됐으니까 장관만 1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우선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이 장관급 10명에다가 양승동 KBS 사장 그리고 이석태, 이은혜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3명입니다. 이 앞선 정부의 집권 2년 차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8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민의의 대변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등장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역시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또 공수가 바뀌고 나면 말들이 달라지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